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가 배분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는 일단 제조 부분이랑 보조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밑에 이제 제조 부분이랑 보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부분이라는 것은 뭐 조립 부분이라든지 절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보조 부분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제조 부분을 서포트하는 뭐 수선 부분이라든지 전력 부분 같은 거.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인 제조에 참여하진 않지만 아까 위에서 우리가 분류했던 제조 부분을 서포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원가 배분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집계가 되는데 일단은 공통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먼저? 보조 부분 원가를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각 제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먼저 집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조 부분에서의 원가를 배분하고 그리고 제조 부분 원가에서 그 원가를 배분하면 되는데 실제 계산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실제 원가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인과관계라든지 수혜 기준이라든지 뭐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그 회계 시험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 기준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뭐 이것은 뭐 다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종마다 그 현장마다 다 원가 배분하는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한 기준이 다른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 계산을 하는 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우리가 배분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재산, 즉 뭐 물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보유함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잖아요. 자, 첫 번째 연면적 비율. 그 공장 건물의 그 면적 비율대로 안분을 하는 것이 맞을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원가 비율,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수선 비율, 근로자의 임금 비율,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재산세라는 것은 그 물건지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소유한 만큼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A 생산 라인에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의 30%를 거기 A 생산 단계에서 내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실질적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제조 부분 그리고 실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직접 배분법이라는 것이 있고 단계 배분법이라는 것이 있고 상호 배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문제를 통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우물의 보조 부분 또는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현황이래요. 자,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조 부분에서는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제조 부분에서는 뭐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보조 부분 먼저 하신 다음에 제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 부분에 있는 이 전력 부분과 수선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배분을 하셔야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 직접 배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조 부분 간에도 서로 간에 그 용역 수수 관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 야, 그냥 무시하자. 무시하고 어떻게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에 제공한 용역 제공 비율에 따라서 이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것이 직접 배분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 전력 부분에 20만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절차 수선 부분에서도 사용을 했을 거고 조립 부분에서도 사용했을 거고 절단 부분에서도 사용했을 것인데 이 직접 배분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겠다?
수선 부분에 사용한 요 용역 수수 관계는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그 말은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에서 사용한 그 양에 따라서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력 공급 비율대로 안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거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전력 부분에서의 요 20만 원이라는 원가를 각각의 수선, 조립, 절단 나눠야 되는 것이지만 보조 부분은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서 사용한 300kW, 100kW 비율대로 안분을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제조 간접비를 토탈 비율이 전체가 400이고 얘네는 조립 부분은 300이고 절단 부분은 100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1 이런 식의 비율로 배부하는 것을 직접 배부법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수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 부분에서의 원가는 35만 6천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력 부분에서 요 수선을 했을 수도 있고 조립 부분에서도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절단 부분에서도 수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 부분끼리의 관계는 무시하고 직접 제조 부분으로 안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35만 6천 원을 어떻게 한다?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 근데 그 배부하는 방법은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장 제일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 10시간과 40시간만을 고려한 채로 우리가 배부하면 된다. 그 계산 방법이 자 넘겨보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수선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면 이 밑에가 50시간이 된 이유가 조립 부분 10시간과 절단 부분 반대로 써볼까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조립 부분 10시간과 절단 부분 40시간 토탈 중에 조립 부분은 몇 시간? 1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고 직접 배부법은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왜? 서로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 부분에 그 분명한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거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은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계 배부법이라는 것은 자 핵심이 배부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배부 순서를 정해줌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서 그리고 그 다른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부 순서를 어떻게 임의로 정하는 건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알려주겠죠. 자 아까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출문제에서는 단계배부법을 사용할 때는 뭐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전력 부분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뭘 해야 하냐면 이 전력 부분에서의 이 2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선 부분, 그 다음에 조립 부분, 절단 부분으로 안분해야 된다. 굳이 다시 표를 보여드리면 최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 전력 부분 20만원 자 이거잖아요. 그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했었을 때는 전력 부분 먼저 배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전력 부분에 20만원을 하는데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선 부분, 조립 부분, 절단 부분으로 요 금액을 안분을 하셔야 된다. 이랬었을 때는 토탈이 몇이에요? 전체 킬로와트 500kW 중에 수선 부분은 100kW, 조립 부분은 300kW, 절단 부분은 100kW가 되는 것이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처럼 수선은 100kW, 조립 부분은 300kW,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100kW를 받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선 부분은 기존에 35만 6천 원이 있었는데 전력 부분으로부터 받는 배부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 35만 6천 원 플러스 알파 된 금액을 또 어디로 배부해야 된다? 조립 부분, 절단 부분으로 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 수선 부분, 조립 부분, 자, 이 조립 부분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다?
자, 4만원이니까 토탈 수선 부분은 나중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만 6천 원이 될 거고, 그 39만 6천 원을 안분함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전체 50시간 중에 조립 부분 10시간, 절단 부분 40시간 배부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장단점도 중요해요. 말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직접 배부법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긴 하죠. 하지만 이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술을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력 부분을 먼저 수선 부분으로 배부하고, 그죠? 그 수선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실제 제조 원가로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반쪽짜리 고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반쪽짜리 고려예요? 먼저 고려한 애는 뭐 고려를 했지만 나중에 고려한 애는 먼저 고려한 애한테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우리가 계산하는 이 방식이 직접 배부법보다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상호 배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단계 배부법의 단점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전산자격증에서는 여기까지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뭐 문제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서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건데 문제 한 번씩만 풀어봄으로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남은 것은 원가 계산 방법 중에 하나,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이미 이름에서도 써져 있는 것처럼 원가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애시당초에 이 계산 방식은 좀 어려워서 소량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건바이 건으로 주문해서 생산한다라든지 이러한 뭐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개별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개별 원가 계산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작업지시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작업지시서에는 도대체 뭐가 써있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즉 추적이 가능한 원가에 대해서 이 작업 기록표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지시서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조선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배가 있고 B라는 배가 있고 C라는 배가 있어요. 각각의 작업지시서가 있을 것이고 A라는 배, B라는 배, C라는 배에 각각 직접 재료비 얼마, 직접 노무비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우리가 집계가 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계산이 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제조간접비를 A라는 배, B라는 배, C라는 배에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필요하는데,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제조간접비를 전부 다 집계한 다음에 A라는 배, B라는 배, C라는 배 실제 들었던 비용을 전부 다 집계한 다음에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당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야,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단위당 얼마, 또는 뭐 한 시간당이 아니고 뭐 투입되는 인원당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배부율을 정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인데요.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이 예정 배부법을 우리가 흔히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실제 배부하는 걸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용은 먼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는 직접 이론기출 확인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대요. 공장에서의 전체 발생 원가는 직접 재료비 100만원, 직접 노무비 150만원, 기계시간 150시간, 실제 제조간접비는 750만원 들었대요. 작업지시서 넘버1에 여기서 여러분들 고려하실 게 아닌 것들,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 우리가 카운트를 한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조간접비를 배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문제에서는 배부 방법이 주어져 있게 돼 있어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원가가 뭐예요? DM 더하기 DL이잖아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잖아요. 이랬었을 때 공장 전체 발생 원가가 얼마? 직접 원가가 250만 원이었고 제조간접비가 750만 원이다라는 것을 직접 원가 기준 대비 얼마씩이다? 단위당 3원이다. 그랬었을 때 작업지시서 넘버1은 직접 재료비가 30만원, 직접 노무비가 40만원으로서 직접 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70만원 나왔었으니까 단위당 3원이니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0만원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배부 기준을 먼저 파악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는 거까지가 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쭉 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은 일단 실제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제 발생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때요? 적용하기는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수치가 전부 다 카운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작업지시서 넘버1의 직접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지시서 넘버1이 처음부터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니까 조금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정배부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을 아까 위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실제 배부법이라는 것이 단점이 있는 것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즉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단위당 배부율을 알게 되면은 생산량에 따라 또는 투입 시간에 따라 투입 인원에 따라 바로 그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원가가 한 이 정도 배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스텝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 제조간접비를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겠죠. 예측을 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왜? 이 두 번째 스텝에서 한 거는 예측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확한 금액과 그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 자,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회사 거제산업은 제조간접비를 볼게요. 배부 기준을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즉슨 예산이 600만원이고 예상 노동시간이 12만 시간이다 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시간당 50원으로 계산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예상을 몇 시간으로 했어요? 우리 10월에는 15,000시간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다? 75만원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75만원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예측치예요?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장단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배부 차이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원이더라. 난 75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원이었네. 25만원 과소 배부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난 75만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50만원만 됐어. 내가 오히려 반대로 25만원만큼 과대 배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종합원가 계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페이지 47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개별원가 계산과는 다르게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이러한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원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데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속적인 이 생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생산한다라든지 뭐 철강업이라든지 뭐 석유를 정제한다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 어떤 공정에서 발생되는 총 원가를 생산량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당 원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생산 공정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원가를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일단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작업지 시서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카운트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원가를 집계하는데 우리가 일단 원가를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이겠죠. 이것을 일단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생산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가에서 처음으로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그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총액을 이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건데 아직까지 이 회계기간 말에는 완성되지 않은 기말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되지 않은 이 기말 제공품을 실제 완성한 것처럼 환산해서 숫자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들었고 10개 완성했어요 라고 하면 계산이 쉬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저 100만 원 들었고요. 8개 완성했고요. 2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몇 개로 나눌 거예요 도대체? 8개 완성된 것만 나눌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원가가 안 들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완성품 환상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성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냥 완성됐겠구나. 이 정도 완성됐겠구나. 그러니까 소수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실제 완성품 환성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면 1000개분의 밀가루를 투입해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했대요.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원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는 그냥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레고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레고 아시죠? 레고라는 걸 만들 때 하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레고라는 걸 만들기에 앞서서 그냥 다 레고의 부속품을 다 깔아놓고 이걸 분류하면서 시작한다. 그 말은 원재료는 보통 초창기에 다 들어간다.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원재료는 투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가공비라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노무비라든지 제조건조비잖아요. 실제 공정도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할 때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직접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고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지만 기말 제공품 이 100개가 재료비는 내가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00개 다 투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공비는 그 조업도에 따라서 즉 여기서는 지금 90%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이 100개고 90%만 투입이 됐겠네. 90개. 즉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상량은 1000개가 될 것이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은 990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일단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직접 재료비랑 가공비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한다. 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교재에 있는 이론기출 확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 478페이지의 이론기출 확인 문제를 펴놓으시고 제 화면을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물량 흐름의 요약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다음과 같이 T 계정으로 그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기초에 나는 아직 그 전기에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이 200개 넘어왔고 단기에 추가로 800개를 투입을 했다. 이 중에 완성된 것은 700개,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은 300개인데 각각의 완성도는 기초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60%, 기말 제공품은 40%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합원가 계산, 첫 번째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밑에 보시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 T계정상에 이 완성된 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먼저 투입된 거니까 기초에 넘어온 이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됐을 것이고 단기에 착수한 게 500개 완성이 됐겠다. 이것이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된 것 중에 300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선입선출법의 개념이 이 기초 제공품이 200개가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원재료는 항상 언제 투입이 된다라고 했어요? 깔아놓고 시작했다라고 됐었으니까 이 기초 제공품이라는 것은 전기말 제공품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전기 말에 완성도가 40%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단기로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초 제공품이 의미하는 것이 지금이 X2년도라고 한다면 X1년도 기말 제공품이었을 것이고 이때 당시에 완성도가 몇 %였기 때문에 40%였기 때문에 이때 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공품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 말은 전년도 X1년도에 40%까지는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재료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 공정이 시작될 때 투입을 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이 원재료는 어떻게 했겠어요? 전년도에 이미 다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재료비의 개수 카운트, 완성품 환상량 계산할 때 이 기초 제공품 200개의 원재료를 넣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는 지금부터 0%부터 100%까지 완성을 시킨 거니까 0%에 우리가 원재료를 투입했었으니까 이 500개는 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말 제공품 300개는 0%부터 40%까지 완성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원재료 어떻게 했다? 300개 투입을 시켰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여기에 재료비가 0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전년도에 이미 40%가 완성이 됐을 것이고 어떻게? 그 전년도에 전년도에 60%가 완성이 된 거죠. 전년도에 60%가 완성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 0%부터 60%까지 완성을 하는 전년도에 이미 재료가 투입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공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올해 이 기초 제공품 200개는 나머지 40%만 완성을 시켰을 것이니까 200개에서 완성도 40%를 계산한 80개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 500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기말 제공품 300개에 대해서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입을 이미 했으니까 40% 완성을 했으니까 이미 다 투입을 했을 것이고 가공비 같은 경우는 40%만 투입을 했을 것이니까 300개 곱하기 40%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는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평균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평균법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고려하실 이유가 없다. 자, 기초에서 넘어온 거 이런 게 아니라 완성된 거 700개 그냥 재료비 전부 다.
미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거기에 난 이미 0%부터 재료비는 다 투입이 됐으니까 300개. 그래서 재료비는 1000개가 되는 것이고 가공비는 이 조업도에 따라서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성품 환산량 정도만 계산하시면 되고 실제로 추가적인 학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원가 회계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이라는 것과 결산이라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감된 장부를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